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전국의 이 아파트 전셋값이 멈춰섰습니다. 170주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책 때문일까요? 이 매매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서 뭔가 이제 전세 시장도 주춤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섣부른 예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이 전세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집값이 전세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추측들도 나오는데요. 다양한 추측들만 난무한 요즘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닥을 잡으면 될까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전화번호 공지부터요. 02-2077-6356번. 열어놓겠습니다. 6356번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545-7988번 이 번호는 문자 번호예요. 간단하게 질문 문자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부동산 핫 이슈 하나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서울 주택 공급 부족론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점검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다? 혹은 넘쳐난다? 이게 본부장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되고 있고 뭐가 쟁점인 것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렇죠. 정부는 충분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요. 아무래도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 그리고 또 저금리 이게 원인인 것은 모두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 일치가 쉽지가 않은데요. 서울 특히 강남에 이렇게 공급 주택을 늘린다는 것은 오히려 건설사들하고 부자들만 또 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정부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이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현재는 약 96%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작년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일반 분양, 입주 물량 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통계가 좀 정확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주택 보급률을 계산할 때 뭐 외국인 가구 이런 거를 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가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계절적인 수요 변동을 감안하면은 이 주택 보급률이 110%는 돼야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택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이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이 30년 이상 노후 주택들이요, 서울의 약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하고 이런 헌집들을 모두 같은 주택으로 놓고 또 재고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긋난 논리가 아니냐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입장은 서울에 살만한 집이 많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하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의 주택시장이요, 일반적인 수요, 공급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특히 강남은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한정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서울에 들어오고 싶고 또 누구나 다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 공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잡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1970년대부터요, 지금까지 서울 주택 보급률이 약 3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자가 보유율은 고작 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집값 상승을 막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또 비관적인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과 또 공급이 부족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공급을 좀 늘리게 되면은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또 주택 공급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이 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의 해안이 꼭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부의 해안과 함께 저희가 또 현명한 전략들도 또 챙겨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방송에도 저희 쪽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들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어떻게 어떤 곳으로 오시면 되는지 일정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세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됐고요. 합동역 인근입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늘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성공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궁금증 지금부터 해결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네. 거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는 실거주 목적이고요. 예. 예, 제가 두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사당동 삼성 레미안하고, 네. 예, 분당 임해동의 삼성 아파트하고요. 사당동의 삼성레미안, 분당의 임해 예, 삼성? 예, 그래서, 예, 근데 실거주 목적이지만, 네, 네. 예, 미래 가치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좋은지, 그리고 이제 매수 시점, 예, 지금 고점이 아닌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걱정이실 것 같아요. 사당동 그리고 분당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실거주라고 하셨는데 예. 일단 동네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예, 예. 직장이라든지 이런 건 큰 상관이 없으신 건가요? 제가 천안이 직장이라서요. 네. 예, 그 고속도로 진입이 이제 편한 서울 안 사당동하고, 네. 예, 이제 분당, 더 고속도로 진입이 편한 이제 임해동하고, 이렇게, 네. 예. 그래서 무조건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현재 몇 평대를 혹시 보고 계신가요? 한 38평에서 40평이요. 38평에서 40평 중대형을 네. 보고 계신 거고, 예, 예. 예, 금액적인 측면은 충분히 알아보셨죠?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되게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지도를 통해서 일단 동작동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사당동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레미안이 여기 현충원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살기는 굉장히 좋아요. 조용하면서도 어쨌든 앞으로는 이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은 강남과의 접근성도 분명히 좋아질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연차가 돼 가죠. 예, 예. 네, 연차가 이제 한 3, 4년 돼 가기 때문에 예. 이 주변으로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많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당 1구역이 재개발을 하면서 옆에 이제 레미안이라든지 또 한 3년 전에 이수역, 리가 같은 아파트들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에 비해서 당연히 새 아파트 가격이 높습니다. 예.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 현재 그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알아보셨어요?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인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7억 한 초반 정도. 예. 네. 그 정도 가격이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레미안 같은 경우가 새로 생기면은 이런 거는 현재 30평대가 한 8억 중반까지 가고 있거든요. 신형이요. 네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가 한 30평대 중후반이 한 8억 중반 가고 있는데 그거는 새 아파트와 좀 기존 아파트의 가격 차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물론 새 아파트가 당연히 비싸야 되는 거고 어쨌든 주변으로 살펴봤을 때 거주하시기에는 크게 나쁜 곳이 아니고 또한 7호선 이용하시고 앞으로 도로여건도 개선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신 분당으로 가보면은요. 그러니까 임해동이죠. 네. 그러니까 임해 삼성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속합니다. 물론 임해역 주변이 역 주변이 잘 개발이 돼 있고 또 옆이 또 판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제 판교가 워낙 가격이 높고 또 제2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들이 판교가 워낙 가격이 높으면 주변에 분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일기 신도시가 뭐 살기 좋은 곳,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20평대에서 30평대 초반 같은 경우는 평당 2천만 원을 상회하는 곳도 있는데 예. 이 삼성 아파트도 지금 한 38평대 보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예, 38평대라고 하면은 한 6억 후반 정도 되겠네요. 예, 6억 후반이나 사당동하고 거의 가격대가 그죠? 비슷합니다. 가격대가 거의 비슷할 예.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분당이라는 곳은 특징이 있죠. 얘네가 좀 오래됐잖아요. 분당이란 예, 지역이.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연차가 많이 됐는데 그에 반해서 앞으로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변화가 오려면 최소한 7, 8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사셔서 나는 7, 8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 하시면 이미 삼성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네.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왕이면은 서울 쪽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이 동작구 쪽에도 뭐 그 흑석동이라든지 해서 계속 뉴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뤘고 지금 강남 4구를 두고 동작구랑 강동구랑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뭐 서리푸트널이 개발되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그래도 분당 임해 삼성보다는 이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가 좀 더 가치 상승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시면 기왕이면 서울로 들어오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가격대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고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아파트를 찾으셔야 하면은요, 하락 여건이 없는 아파트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아무래도 동작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삼성 레미안에 들어오려는 전세수도 많아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 아파트 동작구 내 시세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 삼성 레미안을 더 권해드리는 겁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여전히 고민 많이 되시죠? 아, 예, 아니 더 하락할 것 같아서요. 이 부동산 그렇죠. 대책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뭐 다음 달에 또 뭔가가 대책이 또 추가 대책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던데. 기다려야 될까요?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은 하락 여지가 네. 좀 덜 있는 쪽으로 네. 가자라고 말씀 네. 주신 것 같고요. 매수하실 네. 경우에는요, 뭐 한두 달 네. 기다리셔도 되는데, 뭐 한두 네. 달 기다린다고 해서 가격이 뭐 네. 몇천만 원씩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임해동은요? 임해동도 임해- 아마 지금이랑 큰 변화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락 가능성 많지 않다고요? 네,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다음 분 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지금 서대문구에 예. 부가연동 두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네, 현재는 전세를 놓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제 이거를 지금 팔려고 내놨었는데, 이제 이번에 파리 대책 나가고 네. 난 다음에 일단 주춤한 상태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김포 쪽에 그 다른 아파트를 그냥 하나 분양을 받을까 하고, 아, 예. 예, 그래서 거기는 그 한강 메트로자이라고 한강 예, 메트로자이. 네. 예, 메트로자이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34평을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분양을 받는 게 맞을지 뭐 두 가지를 같이 여쭤보려고요. 네, 한쪽은 매도, 한쪽은 매수 이렇게 네네. 하시려고 하는데요. 부가연동 두산 그리고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여기 한번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가연 두산은 뭐 전세 주고 계시고요. 예, 예, 맞습니다. 매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뭐, 예, 지금 갑자기 시장이 사실은 좀, 계약 직전에서 그냥 네, 그렇죠. 시장이 갑자기 좀 싸늘해졌죠. 네, 원래는 굉장히 매도가 잘 되는 아파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네, 그래서 뭐 매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아 네, 예,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왜 제가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냐 하면은요. 네, 일단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부가연동 예, 두산이 예. 아마 단일 평수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예, 24평으로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대역 바로 앞이고 뭐 아현역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주변 상황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주변에 나를 위협할 새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막 뒤쪽에도 그렇고 막 다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예, 다 좋은 맞습니다. 예. 아파트들만. 네. 그러니까 아현 뉴타운하고 부가현 뉴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뭐 새롭게 네. 입주한 아파트들도 많고 앞으로도 입주할 아파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 주변으로 해서 한 뭐 6천 세대 이상이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예.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지금 같은 25평인데 막 7억 9천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옆에 있는 새 아파트는 같은 평수인데도 7억대 중반을 가고 있는데 예. 내가 갖고 있는 25평대는 가격이 지금 한 4억 중반 할까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4억 중반밖에 안 되니까 뭐 상대적으로 네. 보기에는 이제 나는 팔아야 됐다. 그 시기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네.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 두산이 갖고 있던 장점들이 많이 좀 희석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예, 물론 뭐 신촌이 가깝고 뭐 상권이 가까운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제 연차에 대한 약점도 생겼습니다. 뭐 연차도 네. 뭐 어느덧 한 20년 가까이 돼가죠. 예, 99년도에 됐으니까.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내 아파트가 얘네들 아파트를 쫓아가면 좋은데 그 쫓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게 바로 연차거든요. 그래서 예. 연차에 따라서 지금 상황은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도를 계속해서 시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매도하는 게 맞고 이제 김포 쪽으로 가보면은요. 네. 거기가 그 걸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물론 뭐 좋은 곳입니다. 여기 분양도 성공적이었죠. 예, 뭐 몇십 대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번에 3단지를 9월 달에 분양한다고 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김포 한가면서 1차, 2차 분양을 했고 이제 앞으로 네, 3차 네. 분양이 남아 있는데 예. 그러니까 김포에 어울리지 않는 경쟁률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뭐 경쟁률이 한 7대 1까지 나왔는데 물론 이 메트로 단지가 뭐 대규모 단지 한 3,500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주변 시세를 이끌 수 있는 아파트는 맞아요. 예. 그리고 예. 향후에 이제 경전철이 들어오면은 뭐 서울 마곡지구라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거든요. 예. 근데 김포를 좀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은 게 예. 공급량이 좀 많습니다. 그 기존에 뭐 장기라든지 한강신도시 분양했을 때 미분양이 많이 네. 맞섰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장기전세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했었고 또 이제 네. 풍무에도 뭐 푸르지오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해서 계속해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감정지구라든지 또 밑으로 검단신도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단신도시에 뭐 스마트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업무 인구가 많이 몰려와서 이 김포 쪽이 네. 많은 수혜를 받았을 텐데 예. 그 업무인 지구가 무산이 되면서 이제 검단신도시에도 계속해서 택지지구 네.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가 들어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동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김포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아파트 인기가 많은 아파트다 보니까 단기간에 피가 어느 정도 붙을 수는 있는데 이게 네. 지속적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을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네. 뭐좀 단기간에 매도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뭐 청약을 받으셔서 뭐 당첨되면은 또 당일에 매도를 하시고 뭐 안 네. 되신다면은 굳이 거길 지금 피가 뭐 한 2, 3천 붙어 있는데 들어가셔서 네. 사시는 건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포 예. 쪽은 좀 더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네, 단기간이라든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기에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투자 목적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예, 아주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여기까지 도와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 자, 저희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 분은 어떤 곳 궁금하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예.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예, 저기 노량진, 노량진. 노량진의 그 재개발 예. 6구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그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네. 6구역 쪽 한번 들여다 볼게요. 노량진 뉴타운 6구역입니다. 자, 점검 바로 들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나마 제일 속도가 빠른 모습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그곳을 매입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동작구 쪽에 뭐 흑성 뉴타운, 그리고 옆에 신길 뉴타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량진 뉴타운 차례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6구역이 그나마 속도가 제일 빠른데, 네. 자, 지도통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그러니까 네. 노량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구역별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6구역이 한 요 정도 되죠. 네. 네, 장승배기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쨌든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빠르고 그리고 네. 이제 그 옆에 7구역 같은 경우가 현재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 6, 7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가 좀 문제인데 어쨌든 요 뭐 1구역이라든지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 설립을 받았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건설 승인을 받고 아직은 좀 속도가 덜한 곳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노량진동에서는 현재는 이 6구역 쪽이 가장 좀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가 어떻게 지금 뭐 계획이 되고 있냐 하면은요. 아마 그 내년 정도면은 뭐 이주도 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올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이 1구역하고 경계를 이렇게 긋는 차원에서 이 경계가 조금 모호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경계를 1구역하고 6구역을 새롭게 경계를 만들면서 시간이 조금 더 늦춰졌어요. 네. 예, 그러면서 어쨌든 새롭게 계획을 내면서 뭐 용적률도 조금 상승을 했고 세대수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노량진이란 곳이 뭐 신길 루타운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여의도역이라든지 여의도의 업무지구라든지 이런 거 배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뭐 한강변을 갖고 있고 옆에 또 흑석동을 보면은 이 흑석동의 아크로하인 같은 경우가 한 30평대가 최근 뭐 11억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석동에 버금가는 곳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네. 충분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고요.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 것만 보고 계시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요, 네. 7월 초에 매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조합원인데, 나중에 그 조합원 전매를 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할 수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6개월 같은 경우가 좋은 게 뭐냐면은요. 네. 이 대책 나오기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 이후에 받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전매도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은 저희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사연 들어와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8984번님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강남에 투자용 다세대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 주시지 않고 강남 두 채 다세대 주택 정보가 이게 다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많이 사놓으셨던 곳인데 이번 어쨌든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뭐 내년 4월 이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뭐 이중과세, 혹시 이 두 채 말고 또 집이 있으시다 보면은 20%까지 중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이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합법적으로 이제 주택수를 보유하시게 된다면은요, 이 양도세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은요, 기왕이면은 내년 4월 전에는 매도를 하셔서 주택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아시겠죠? 예, 기억해 두셨다가 빨리 좀 선택을 좀 해보셔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영규 본부장과 직접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해 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은 이라는 주제로 이 무료 세미나 진행합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2077-6356번으로 문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이었습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대는 부동산 정보, 숨어있는 저평가 투자처 공략가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성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알짜배기 물건들 저희 꼽아서 점검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이철웅 소장, 안중선 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세 건의 물건을 저희 점검 들어갈 텐데요. 전화번호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요, 02-2077-6391번 열어놓을게요. 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챙겨봐야 될 텐데요. 이철웅 소장님, 어느 곳 오늘 가볼까요? 일단 뭐 투자처 그러면 가장 선호하신 데가 강남 3구 아닐까요? 아무래도요. 네, 그렇죠. 자, 강남 3구에 속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의 개통력 효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지금 3단계 구간이 한창 공사 중입니다. 빠르면은 내년 말 늦어도 2019년이면 개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9호선이 개통이 됐을 경우는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강남의 직주 근접상 가장 유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남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근교에 직장이 있는 뭐 젊은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또 결혼을 갓 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지역이죠. 바로 이제 양재대로와 송파대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에 있는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곳 가볼게요. 그리고 안 부장님께서 오늘 두 곳 준비하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챙겨주신다면요. 네, 우선 첫 번째 준비한 지역은 마곡과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남부권에서는 가장 또 강남과 더불어서 아파트 집가 상승을 계속해서 주도를 해왔던 지역이죠. 양천구에 있는 신정동, 저평가된 지역이면서 실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고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이주 수요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가장 큰 포인트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임대 활성화에 따른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역세권 매물을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를 비롯해서 투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용산구에 있는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높은 집가 상승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역, 효창동 지역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앞으로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임대 가격이지만 앞으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많은 임대 수요자들이 밀집, 집중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준비를 해봤으면서 주변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투자 유망한 지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세 건 들여다볼 거고요. 저희 첫 번째로요. 신정동 먼저 들리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해 6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그중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천구 중에서도 신정동 저희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입지적인 특징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볼까요? 네, 우선은 양천구 같은 경우는 강남을 비롯해서 지금 뭐 1기 신도시 중에 대표적인 지역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학군형 주거 중심지로 학군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가파른 아파트 가격을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게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14단지까지 분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중에 반은 목동 그리고 반은 신정동 이라는 행정명칭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정동이라고 분류된 이런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재개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신정동에 대한 네임밸류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신정동 그리고 신정역 5호선에서 도보로 1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초단위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창밖에서 내다보면 바로 여기 보일 정도로 역세권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신정동에서 다음으로 또 많이 또 상권이 분업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파트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신정 내거리역이 되겠는데 2호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까지도 도보로 약 5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노선 서남부권에서는 가장 핵심 노선인 5호선 그리고 순환선인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목동과의 인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군 자체를 계속해서 향유를 하고 있었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정동에 있는 신시가지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같이 이런 가격 상승을 따라가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었다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마곡지구와의 개발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곡지구 주변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게 아직까지도 학군을 따라오지 못하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곡지구의 개발에 따라서 이 지역에 유입되는 고소득 직장 인구들, 물론 그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이 다세대 주택에 전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인구들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서 그런 입지적인 조건에서 그리고 학군적인 부분까지 향유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 상권 같은 경우는 목동 로데오 거리가 있겠습니다. 우선 목동역 주변으로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권이 잘 발달이 돼 있었고요. 지금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종상향을 통해서 앞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주변 지역 목동역 주변으로 해서 7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를 대표하는 가장 고가의 아파트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바로 목동역과 한정거장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재개발 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 5호선 라인을 따라서 가장 많은 또 집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을 바로 보게 되면은 목동역까지 신정에서 목동까지 가는 길 자체가 학원가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변이 자체가 목동 로데오 거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영스트리트 골목으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정역까지 연결되는 이 지역 자체가 상권이 앞으로 팽창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 목동과의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잠재적 이주 수요가 갖추고 있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신정동의 미래 가치를 좀 내다보자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신정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서울시에서도 재개발로서 가장 순탄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신정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우선은 가장 근접한 곳에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졌던 곳이 목동 힐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목동 힐스테이트라고 일컬어지지만 신정동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2년 전 분양가가 약 6억 원대를 기록했다면 지금은 9억을 바라보는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학군 하나만 가지고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라는 점, 따라서 신정과 목동의 연관성이 이 재건축, 재개발 효과로 해서 한 군데 묶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이런 개발 호재를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80%가 업무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약 16% 정도가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주거가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유입되는 16만 명의 인구 자체가 이 지역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주변으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학군을 따라서 서남북권의 대표적인 목동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동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30년 정도가 지금 재건축 연한이 도래된 곳들도 많이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새 아파트인 마곡지구가 그 가격 자체가 이 지역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주변 개발과 그리고 그에 따른 가장 큰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서남북권에서는 목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 바로 보게 되면은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화 사업이 이 지역 주변에 이런 주택이라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여의도까지의 갈 수 있는 이 거리 자체는 꽤 되지만 시간적으로 단축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지금 재물포길 재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약 10분여대로 여의도까지 시간적으로는 단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큰 개발 호재로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이제 건물에 집중을 할 텐데요. 준공이 완료됐어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은 준공이 지금 6월 달에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6층 중에 3층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3종 일반 주거지 그리고 상업지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올라와서 내려다 보시면서 이런 주변 여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옵션들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빌트인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으로 제공이 되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서 넓은 주차장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거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제공이 되면서 주변 도로 접근성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모습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대 궁금하시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게요. 가격이요? 네, 우선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2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1억 8,500만 원이라는 분양가를 갖추고 있으면서 전세가 같은 경우는 약 1억 7천에서 7,500만 원 정도 지금 임대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1,000만 원 또는 1,500 정도 사이에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 그만큼 이 지금 갭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어 있다, 좁혀져 있다라는
있다라는 거는 분양가에 대한 거품이 많이 끼지 않았다는 걸로 반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월세 같은 경우는 약 2,000에서 70에서 8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학군형 주거 중심지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이라든가 그리고 영스트리트가 지금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도 분명히 있죠. 챙겨야 할 사항을 한 가지만 좀 챙겨주신다면요. 네, 제가 뭐 재개발지라고 강조를 많이 드려가지고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라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주변 신정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 그리고 좀 지체되어 있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지역에 간접 투자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지역의 지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아무리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해도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재개발지 주변이기 때문에 자, 그에 따라서 역세권 그리고 상업지가 좀 분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의 투자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요. 저희 양천구 신정동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보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세요. 02-2077-6391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8호선 송파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3층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2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2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송파구 중에서도 송파동입니다. 저희 쪽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들여다보죠. 일단은 입지적인 여건부터 점검 주세요. 자, 송파구 그러면 지역이 굉장히 이제 넓습니다. 넓은데 이제 송파구의 대표적인 지역이 물론 이제 잠실이 되겠죠. 이제 송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치를 보시면은 위에 석천역이 있고요. 아래 가락시장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송파역이 있고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전 가락시장 아파트죠. 지금 송파 헬리어시티 한참 재건축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의 바로 길 건너편이 본 물건지 위치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좀 감이 더 쉽게 좀 오실 것 같아요. 자, 지금은 8호선이 지나는 송파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지만요. 바로 위에 석천 같은 경우는 지금 9호선 3단계 구간이 한창 공사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9호선이 개통되는 지역마다 집값, 상가, 건물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에 9호선이 개통됐을 경우에 석천역이 더블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데 본 물건지에서는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가 아까 제가 가락시장 사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양재대로를 타고 넘어오는 지역과 송파대로를 타고 내려가는 지역에 교차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가락시장, 바로 가락시장, 가락농수산물시장이 있는 그런 입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수서 SRT가 개통이 됐죠. 따라서 요즘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는 서울역이나 용산으로 나가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바로 인근에 수서에서 SRT를 타고 지방으로 가는 고속철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인근 지역을 한번 보시면은 문정 법조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데오 거리 이런 생활거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촌호수라든지 바로 앞에 또 이제 그 산책거리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탄천도 인근이 굉장히 좀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실역을 비롯해서 일신 여중고라든지 또 가락중고등학교 여기에 잠실권으로 올라가면은 롯데몰, 롯데백화점, 마트 이런 생활 편리시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역세권이면서도 학군의 상권이 받쳐주는 지역에다가 강남의 직주근접상 유리한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송파구 하면 개발 호재도 또 많은 것으로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그 인근 지역으로 뭘 눈여겨보면 좋을까 한번 꼽아보도록 하죠. 뭘 볼까요? 자, 그 부동산에서 레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철도가 개통되는 데마다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자, 이제 가장 큰 효과가 바로 이제 9호선인데 9호선이 지금 3단계권이 개통을 앞두고 공사 중이죠.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보온병까지 3단계 구간인데 바로 보물건지 지나가는 역이 지금 이제 가층입니다만 석천역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석천역이 9호선이 개통됐을 경우에는 강남에 바로 이제 한 코스만 이용해서 걸어가신다 그러면은 그 9호선의 황금 라인을 직접 이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1롯데월드가 정식 개장이 됐죠. 정식 개장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555m, 123층,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다고 그러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만 뭐 제일 높은 건물이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도 꼭 한 번은 찾아보게끔 또 이런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고 그러고요. 1년에 뭐 유동인구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가 지방의 일개 시의 상권과도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데 본 물건지에서 문을 열고 보면 바로 제2롯데월드가 눈앞에 보일 만큼 워낙에 높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길 건너편에는 지금 이제 1단계 공사가 끝났죠. 가락시장의 현대화 시설 사업 1, 2, 3단계에서 총 25년까지 공사가 진행됩니다만은 가락몰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돼서 근처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개선이 됐고 이제 도매시장 위주로 이제 진행이 중인데 지금 상인들과 조금 갈등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1, 2, 3단계 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앞에 또 쾌적한 문화 공간과 더불어서 가장 큰 도매시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문정법조탕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송파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자 검찰청과 법원, 등기소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관련 법조 관련 시설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인근의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원룸과 투룸 요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송파 대로변에 많은 그 직장소가 몰려 있는 것만큼이나 개발 호재가 많이 분포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송파동 다세대 주택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지금은 이제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제 3층 끝나고 4층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총 6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층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투룸으로 구성이 되면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또 빌트인 냉장고, 그다음에 드럼 세탁기, 전기 쿡탑 뿐만 아니라 1층에는 CCTV, 또 디지털 도어락이라든지 무인 택배함 등 생활 편의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요. 물론 이제 6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겠죠. 1층은 또 필로티 주차장. 뿐만 아니라 또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전문 관리업체, 이런 다세대 주택을 관리하는 전문 관리업체에서 건물 관리까지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뭐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도 건물 관리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가격 상남 3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막연히 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자, 3분양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2억 8,200이고요.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놓으실 수 있는 금액대가 2억 4천대. 그런데 그러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4,200 정도 투자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시장이라든지 그 상인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형도 굉장히 적합합니다. 자, 보증금 3천에 월세 한 90 정도, 선순위 대출을 1억 한 6천 정도 받으셨을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과 대출금을 제외를 했을 경우에 9,200 정도가 투자가 되면서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시고 지역이니만큼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덤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도 좀 챙겨주시죠. 뭘 볼까요? 자,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그랬죠. 자, 이 송파권역 일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직장인이 많이 다니고 직장소가 많은지. 그다음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신다 그러면은 건물이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 후에 꼭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물건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압력에서 걸어서 4분 거리예요. 올해 5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5층 건물 중 5층 소개하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효창동입니다. 아무장님, 어떤 입지적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할까요? 네, 우선은 용산 역세권이 개발이 지금 되고 있다는 분들, 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타워 크레인들이 서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타워 크레인들이 올라가 있고요. 용산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고층 빌딩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한강로 일대와 용산 역세권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상업 업무지들이 재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대부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굉장히 고가의 가격을
지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투자를 어느 지역에 하셔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신 분들이라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효창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인데 바로 용산 역세권과 한강로 일대 개발의 배후 주거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하철을 살펴보게 되면은 6호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더블 역세권으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효창공원암역에서 약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주변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우선 한강로 2가 대규모 개발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을 많이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마포권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유입이 되는 길목이 이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강로 일대 그리고 캠프킹 부지 그리고 우측으로는 바로 민족공원 자체가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주변으로 경의 숲길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의숲길 같은 경우는 바로 마포 쪽에서 연결이 되는 지역인데 그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연남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된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상업지가 리모델링화 될 수 있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의숲길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리모델링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으면서 녹지 공간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용산 그리고 한강로 일대 개발의 배후 주거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또 용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발 호재를 좀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용산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국제 업무지구죠. 그 지역이 지금 한 번에 지금 좌절을 겪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용역에 들어가서 사업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 보시면 좋겠고요. 용산 한강로 일대 역세권 그리고 이 국제 업무지구를 포함해서 올해 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서울시의 계획 그리고 용산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섹터별 개발이 기대가 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높은 관심도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지가 자체도 요동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가지고 선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셔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강로 일대 대규모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 그리고 지금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상 복합으로서의 개발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게 끝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또 신규로 개발되는 부분이 있죠. 국제빌딩 4구역 같은 경우도 효성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촌동과 그리고 한남동에서 이어지는 부촌 이동 현상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앞으로의 이런 부촌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서 높은 개발 가치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미군이 이전하는 가장 큰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민족공원으로 꾸미겠다라는 이런 청사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 집에서 도보로 약 10분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원 그리고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면모도 발휘를 할 수 있는 공원이 10분 거리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대한 가치를 대변해주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지하철망의 호재도 있습니다. 지금 신분당선이 지금 1차 착공이 들어갔고요. 마무리는 용산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과의 연결성이 약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단축이 된다는 점, 서울의 대표적인 업무지와의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개발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준공 완료됐네요. 5월에 지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5층 중에 5층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지금 이미 다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은 용산 한강로 일대가 전부 다 보입니다. 호텔을 비롯해서 업무 상업지들이 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진 모습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과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엘리베이터라든가 옵션 사항들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보통 5층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놓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면서 주거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매물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억 6천만 원이라는 3억이 되지 않는 이런 저항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 정도의 지금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금액은 5천만 원대로 용산에서는 가장 갭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용산 마찬가지입니다. 3억이 앞으로 계속해서 넘을 수 있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도 3억 이상의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리 대책 나온 거 보시면은 마지노선인 3억 이하의 물건을 지금 시기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주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매수시 유의점 하나 챙겨주세요. 네, 용산 지역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그리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좀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좀
벗어난 지역에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같은 금액으로 투자 금액을 가져가시더라도 앞으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판단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 상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셔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물건까지 점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이후에도 전화 계속 주세요. 02-2077-6391번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 함께했고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호 소장과도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